안녕하세요.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게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저는 22살 대학생이고 김연수입니다. MBTI 얘기해야 하나요? 뭔가 선수를 먼저. 제가 영상을 보고 왔거든요. 네. MBTI 얘기 꼭 들어가더라고요. 그럼 MBTI가 어떻게 하죠? 저는 INTJ입니다. INTJ면은 사실 저랑 여기 재현이는 ENTJ인데 INTJ만의 좀 자기가 생각하는 특징이 있을까요? 일단 ENTJ면 잘 아시지 않을까요? 딱 ENTJ인데 집에 있는 거죠.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네. 저희끼리는 이제 다 동갑이기도 하고 친하니까 한번 말 편하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볼게요. 그럼 요즘 재밌게 하고 있는 일 있어? 요즘은 그냥 쉬고 있어. 쉬고 있어? 이제 쉰다고 하면 왜 우리가 여태까지 딱 그런 시기잖아. 입시 딱 끝나고 대학생활 막 적응하고 그런 시기잖아. 근데 그걸 돌아봤어. 근데 항상 치열하게 살았더라고. 심지어 방학 때도 중학교 때는 뭐 선행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바빴고. 그치. 사실 작년까지는 알바를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. 그래서 이제는 마음 먹고 방학이 대학생 한 2개월 반 정도 되잖아. 그치.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자 해서 좀 쉬는 중이야. 그러면 구체적으로 쉴 때 어떤 활동하면서 쉬는 거 좋아해? 나 요즘 영화 많이 보고 응. 음악 듣는 거는 자주 하고 그리고 책을 조금 읽지. 제일 가깝지만 먼 거 혹시 뭘 것 같아? 책 중에? 책 중에 가깝지면 뭔 거? 시집? 시집도 그런 편이지. 교과서? 교과서에 나온 거 읽고 있어. 최인훈 선생님의 광장? 그 광장이 물론 준비하는 입장이었기도 했지만 나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거든. 근데 너는 어때? 내가 입시 때 국어 선생님께서 너네가 대학을 들어가면 광장은 꼭 읽어보라고 하셨거든. 그래서 좀 읽게 됐는데 광장은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를 정말 잘 그린 작품이잖아. 근데 그거보다는 주인공의 삶에 조금 집중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. 그 주인공의 삶이 부채 한 장으로 표현이 되거든. 이제 주인공인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배에서 갈매기 한 쌍을 보고 본인의 부인과 딸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장면을 부채에 빗대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. 자신이 지금 서 있는 부분을 부채의 사북자리, 즉 부채가 접히는 부분이라고 하고 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거죠. 쉽게 생각을 하면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부채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서 있는 부분을 부채의 사북자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. 부채의 사북자리를 돌려서 보면 제 작은 부채가 또 완성이 되죠. 그 좁은 부분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장면이 있어요.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 충격적이었고 배가 지나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흰 물결이 퍼지는 걸 부채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또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. 요즘에 하는 고민 같은 건 있어? 요즘에 하는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길게 했던 고민인데 미움받은 적이 많거든? 그래서 내가 미움받기 싶은 성격인가? 이런 생각을 좀 했어. 근데 그걸 되게 오래 했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거에 잠식돼서 되게 힘든 적이 많았어.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결국 거기에 계속 먹히는 거지 내가. 뭐 계속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? 타인을 신경 쓰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그냥 내가 다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인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해도 안 하는 대로 미움을 받고 뭘 하면 하는 대로 미움을 받으니까 뭔가 내 자체가 되게 잘못된 오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.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누군가가 날 미워하면 이게 내 문제인가라고 파고들게 되는 것 같아. 맞아. 자연스럽게. 근데 그런 적이 진짜 오래됐어. 나는 아마 재호도 아는데 중학생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고등학교를 그래서 멀리 갔거든? 거기서도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. 내가 이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는 내 자신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오래 했었어.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. 내가 뭘 해도 쟤네는 날 싫어하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? 이런 생각? 지금은 사실 대학생이잖아. 그러니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돼. 그러니까 편하더라고. 그러면 지금 당장 너의 행동들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거야? 별로 없지 이제는. 지금 내가 과거 일을 돌이켜 봤을 때도 내가 뭘 잘못해서 걔네들이 나 싫어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. 그런 적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
숨만 쉬어도 싫어했다?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하고 싶은 일 하나 있는 거야. 너가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. 근데 어쨌든 간에 주변에 도움을 받았어도 그걸 해낸 건 무조건 100% 너가 해낸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.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. 내가 정말 혼자 했다고 여기 있는 것도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나를 키워왔던 부모님, 나랑 교류했던 사람들, 친구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도 너 혼자 해낸 게 없을 수밖에 없거든, 그렇게 말하면. 그래서 너가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은 건 받기로 결심한 너의 선택이었던 거고, 받은 다음에 그 도움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결심한 것도 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너가 그 개선의 물꼬를 트고 개선 여지를 남겨두고 실제로 개선을 해낸 건 온전히 너의 몫이고 너가 해낸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, 두 번째로 이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고 마음이 놓이는데, 나도 되게 비슷한 경험을 많이 겪었거든. 너무 날 미워해서 억울한 일도 많았고 너무 나도 힘들고 죽고 싶었고 이런 때도 많았는데, 처음에 나도 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. 내가 생각하기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했고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어쩔 수 없는 행동들만 계속 해왔는데 주변에서의 피드백이 전부 다 나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화살이 꽂히니까 이쯤 되면 내가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, 자연스럽게. 맞지.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. 근데 걔네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판단을 내렸다는 건 그렇게 생각해. 걔네가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야. 근데 정말 좋은 말인 것도 같고,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은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 때 많이 겪잖아. 그게 그치. 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서 그런 것 같아. 나도 어리지만 상대방도 어리고. 맞아. 정말 그거는 공감하는 것 같아. 나는 너를 중학생 때부터 좀 쭉 봐왔잖아. 어렸다라는 표현이 진짜 많은 것 같아.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이게 나쁜 의도가 있었으면 정말 안 좋아하는 거겠지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. 맞아. 그래서 왜 우리 이젠 성인이잖아. 성인 돼서도 그런 일 겪으면 그냥 상대방이 어린가 보다 이렇게 그렇지. 생각하고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. 맞아. 그래서 건강한 생각인 것 같아. 맞아. 그 너가 힘들었을 그 시절이 있잖아. 지금의 너가 어쨌든 그걸 일정 수준 극복을 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때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?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해줘야지. 지금은 알지 내가. 걔네들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런 말을 나한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는 내가 그렇지 않았잖아. 걔네 말 한마디, 걔네 행동 한마디에 되게 예민했고 그럴 시기이기도 하고. 근데 신경 쓰지 않아야 걔네들도 이제 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행동들도 멈추고 나 자신도 상처를 덜 받으니까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. 사실 근데 관심을 끌라고 해도 그 나이대가 예민한 시기니까. 맞아. 이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? 라고 물어보면 못할 것 같기도 해. 그때 가면 똑같이 예민해질 것 같기도 하고. 맞아. 그냥 나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. 내가 또 돌아간다고 해도 다를까. 이겨내면서 그때 기억은 다 있잖아, 우리가. 맞지?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. 맞아. 그때 나를 약간 떠올리면서 계속 나도 비슷한 말 해줬던 것 같아. 너가 옳게 하고 있는 거고 너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고 넌 이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라. 그럼 된다. 말을 맞지. 많이 해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다 지나왔으니까 참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. 고생 많았다. 정말 근데 그게 중요해. 계속 거기에 잠겨있으면 힘드니까. 맞지.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거 같아? 나는 책임 있는 자유. 이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. 사실 우리 모두 자유롭고 싶잖아. 그치. 근데 그건 모두가 가지는 생각이잖아. 뭐 속박되고 싶은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다양성은 존중해야 그렇지. 되니까. 나의 행동에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. 책임이 없는 자유라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내 자유만 추구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. 내가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수습할 수 있는 정도, 그 정도로 사는 게 내 가치관이야.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크잖아. 범용적이잖아. 지금 시기 때는 이제 대학생 되고 성인이니까 원하는 수업, 뭐 때려치려면 때려쳐, 원하는 사람 만나고 이런 거가 난 이 선택들에 대한 책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. 실제로 이렇게 같이 너네들 같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어쩌면 나의 선택이기도 하고, 노는 데 쓸 건지 여행 가는 데 쓸 건지 공부하는 데 쓸 건지 이런 거 다 선택처럼 느껴지거든. 그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뭐 애들이랑 놀러 가든 안 하든 뭔가 생활이 크게 바뀌는 건 안 느꼈어. 근데 요즘에는 거의 몇 달 사이? 뭐 길면 한 학기고 짧으면 그냥 몇 주 사이에도
많이 일어나고 뭔가 잘 돼가는 것들 아니면 뭐가 내가 실패한 것들 이런 게 확확 보이더라고. 그래서 책임의 무게감도 좀 커진 것 같고 또 시기가 확확 보인다 해야 되나? 근데 나는 책임은 좋은데 그 책임이 부담으로는 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. 그게 부담으로 되면 뭔가 시도하기가 어려워져. 아 맞지. 예전 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좀 봤거든? 그럼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더라고. 근데 나도 그 말 진짜 공감하거든? 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책임하고 부담의 선? 너가 그리고 있는 너의 20대 그리고 30대 앞으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 있어? 난 없어. 이렇게 얘기하면 좀 대충 대답하는 것 같지만 괜찮아. 나는 옛날에는 항상 이렇게 통제하고 살았거든? 이렇게 되겠지? 예를 들면 이렇게 뭐 A, B, C, D 이런 식으로 나의 결과를 항상 생각해놓고 행동을 했어. 근데 사실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. 그래서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어. 근데 대신 이제 그 길은 내가 결국 만드는 거잖아? 그렇지. 오히려 좀 불확실한 미래를 그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직 정해놓은 건 없어. 매일 충실하게. 그치. 그치. 내 하루 그 현재에 충실한 거지. 그렇지.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 평소에 느끼고 있는 감정 혹은 느낌을 담아서 노래 추천을 좀 받고 있거든. 요즘에 너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? 한 곡 아니어도 괜찮아. 나 되게 꾸준히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있어. 데이먼스 이어라는 인디 가수가 있거든. 조제라는 곡을 되게 좋아해. 내가 제일 힘들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. 조제라는 곡은 어떤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의 곡이야? 시적인 분위기인 거지. 차분해. 그 당시에 너한테 어떻게 도움이 좀 됐어? 그래서 생각 정리할 때 항상 틀어놨어. 예쁜 말을 나한테 해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을 받아서. 지금 그리고 우리 PD 일곤이가 이제 게스트들이 추천해준 곡들로 플레이리스트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플레이리스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꼭 들어보세요. 영상 끝나고 같이 올라갑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